학습할 내용은 컴퓨터 시스템 관리라는 영역인데요. 자, 컴퓨터 시스템 관리는 굉장히 큰 폭으로 큰 분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 관리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의 개념 및 원리를 볼게요. 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 컴퓨터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컴퓨터는 자료를 입력받아 처리하여 정보를 출력하는 장치다. 자, 자료는 그냥 내가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 뭐 자료 그냥 일반 뭐 글자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처리하는 거죠.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죠. 영어로 프로세스는 컴퓨터, 뭐 CPU 처리한다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문서를 만들어 프로그램으로 예쁘게 뭐 문서표를 만들고 차트를 만들고 하겠죠. 그걸 출력한다면 정보가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어서 보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자료를 입력받아서 가공, 처리하여 정보를 만들어내는 장치다.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의 정의라고 한답니다. 컴퓨터의 기본 원리. 컴퓨터는 이진법 혹은 이진수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는 ABCD, 가나다라 같은 글자를 쓰고 있지만 컴퓨터는 또 컴퓨터의 언어가 있어요. 그걸 기계어라고 하거든요. 기계어. 그래서 컴퓨터 내에서 숫자와 문자를 일종의 전기 신호인 펄스의 조합 0과 1의 이진수로 모든 자료와 명령어를 처리한다. 자,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는 그 깜빡거리는 순간, 그거를 이제 0, 1, 0, 1로 본다면은 컴퓨터는 이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계어로 모든 자료를 처리하는 거고, 그걸 변환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니터에 글자로 보여주는 거고, 컴퓨터는 그 컴퓨터 내부에서는 전부 다 01, 01, 01, 01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과 1 이진수, 이진법이 기본 원리가 되고요. 컴퓨터의 특징. 자, 내가 컴퓨터를 사용한다 생각해 보세요. 편리함을 줘야 되잖아요. 일을 잘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성, 정확성, 신속성, 호환성. 호환성은 컴퓨터 기종 다르다고 해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종이 달라도 다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대량성, 범용성. 자, 범용성은 널리, 그러니까 목적이 특수한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특징이고요. 예전에는 오늘날에 당연히 컴퓨터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컴퓨터의 발전 과정은 지금 제가 정리한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한번 살펴볼 건 첫 번째, 파스칼이라는 개발자가 톱니바퀴를 이용한 컴퓨터를 만들었고 컴퓨터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덧셈 뺄셈을 어머 이렇게 해주다니 라고 해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톱니바퀴를 굴려서 덧셈 뺄셈을 하는데 덧셈 뺄셈만 돼요. 여러분 곱셈 나눗셈은 안 되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홀러리스라는 개발자가 천공 카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천공은 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카드에 구멍을 똥똥똥 뚫러서 그걸 세면 미국의 국세 조사 및 인구 통계 조사에 아주 쉽게 사용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애니악, 에드사 이름이 비슷비슷한 요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는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 그 이전에는 좀 기계적인 느낌이 있다면 이제는 뭔가 전자회로를 달았어요. 전자식 계산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에드삭, 에드박은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했다가 에드박에서 완성이 되었거든요.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에 불러와다가 쓴다 그랬잖아요. 이 주기억 장치가 이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거지.
예전에 외장돼 있을 때는 뭐 하나 실행하려면 굉장히 불편했어요. 뭐 케이블을 여러 번 꽂고 뺐고 사람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컴퓨터 내부에 내장시켜서 편하게 프로그램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니박 1은요,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 상업. 이제는 컴퓨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발전해 와서 오늘날의 멋진 최첨단의 컴퓨터가 되었겠죠. 컴퓨터 발전 과정이었고요. 컴퓨터 세대별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부터 5세대고 현재는 5세대입니다. 그래서 5세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공지능, AI, 전문가 시스템. 자, 퍼지 이론은 뭐냐면 애매모호한 것도 처리해준대요. 퍼지, 애매모호한 걸 또 처리해주고 음성인식,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패턴을 인식해서 뭔가 내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뭐 빅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고. 자, 5세대의 특징이고요. 컴퓨터가 명령어를 처리하는 속도 단위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명령어 빨리 잘 처리해 주느냐라는 걸 했을 때 하나, 둘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제가 요 세컨드 S는 안 붙인 거예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해서 아토초가 제일 빠른 거고요. 여러분이 좀 뉴스상에나 흔하게 듣던 거는 나노초죠. 나노초까지는 들어봤을 겁니다.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1000분의 1초예요. 0.001초. 그러면 나노초는 0이 19개야. 그러면 10억분의 1초, 10억분의 1초, 엄청난 빠르게 0.0000001초가 되겠죠. 이렇게 명령을 처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연산 속도는 밀리초부터 아토초고 뒤로 갈수록 이 아토초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3의 배수야. 마이너스 3, 6, 9, 12 등등등. 그래서 나노초 정도까지는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산 속도 단위였고요. 컴퓨터의 처리 용량입니다. 자, 용량. 내가 하드디스크 용량이 얼마다, 또 주기억장치 용량이 얼마다 라고 하는 그 용량인데요. 킬로바이트, 이제 바이트 생략할게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현재 테라까지는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용량을 내가 구매를 할 때 1테라바이트인지 뭐든지 볼 수 있겠죠. 자, 이 앞에 있는 게 작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지는 단위가 약 1000배. 그러면 1024바이트는 1메가바이트. 1024 메가바이트는 1킬로바이트.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기가바이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앞에서 한 100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뒤로 갈수록 더 큰 용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용량의 단위였고요. 컴퓨터의 분류. 자, 컴퓨터를 분류를 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취급 데이터입니다. 자료, 어떤 자료를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일단 하이브리드는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혼합한 컴퓨터. 이다 하고 넘어가시고요. 우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는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어떤 특성이 있고 나중에 뭐 문제지 나왔을 때 두 개를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되거든요.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 일단 취급 데이터가 다릅니다. 자, 어떤 자료를 취급하냐면 디지털은 비연속, 자, 비연속을 좀 전문적인 말로 이산적이라고 하거든요. 자, 비연속적인 데이터, 숫자나 문자를 얘기하고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데이터, 중간 끊기면 안 돼. 그래서 전류, 온도, 속도 등을 취급하는 데이터이고요. 구성회로는요, 논리회로, 아날로그는 증폭회로. 주요 연산은 디지털은 숫자를 뭐 덧셈 뺄셈 할 수 있겠죠. 사칙 연산, 논리 연산. 이 논리는 참 거짓, true, false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는 거죠. 이 논리에 맞다, 옳은 결과다, 옳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 가능하고요.
그럼 누가 연산 속도가 빠를까요? 디지털이 무조건 좋은 거겠지 라기보다는 연산 속도는 아날로그가 훨씬 더 빠릅니다. 왜요? 내가 어떤 그래프, 전류나 온도 등을 표시해버리면 끝이죠. 빠릅니다. 그에 비해서 뭐 1 더하기 1은 2, 조금은 느릴 수도 있겠지. 아날로그에 비해서요. 그래서 연산 속도는 디지털이 느리고 아날로그가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억장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는 디지털이에요. 내가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날로그는 그냥 그래프를 찍 그리고 증폭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용도는 널리 사용하는 범용,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이렇게 구성되고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취급 데이터부터 뭐 주요 연산 이런 부분을 꼭 살펴보세요. 자, 취급 데이터에 따라서 아날로그랑 디지털로 분류했다면 지금은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서도 두 개로 나눕니다. 전용, 범용. 전용은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컴퓨터로 뭐 군사시설이라든지 기상 관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주로 아날로그로 분류할 수 있고요. 범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를 볼 거고요. 슈퍼컴퓨터는 수백 명이 수십 년 동안 일을 할 내용을 아주 뭐 단시간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상 관측 및 일거예보, 우주 및 항공 분야에서 초고속 계산을 하는 슈퍼컴퓨터. 자, 그 다음 메인 프레임은 은행,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의 규모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고요. 미니, 그거보다는 작습니다. 기업체, 학교,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규모의 미니 컴퓨터고요. 개인용, 이제 우리 같은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우리 또 개인용 컴퓨터에는 이렇게도 분류를 해요. 데스크탑,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해서 우리 데스크탑이라 하고요. 랩탑, 무릎에 놓고 쓴다. 노트북, 랩탑이나 노트북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팜톱, 팜은 손바닥, 여러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여러분 지금 휴대폰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처리 능력에 따라서 슈퍼, 메인프레임, 미니, 그리고 개인용에도 이렇게 종류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분류였어요. 여기서 잠깐 안 나오는지 궁금했었죠. 자, 취급 데이터로 분류한 컴퓨터에서 자, 취급 데이터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라고 했었는데요. 이산적인 자료. 자, 이산적인 거는 비연속적인 자료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런 자료를 취급하여 산술, 논리 연산에 적합한 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디지털 컴퓨터였습니다. 알고 계셨죠? 자, 디지털 컴퓨터. 산술 논리 연산에 적합하다. 아날로그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지만 우리가 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정보 처리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볼게요. 자, 정보가 뭐였죠? 정보는 자료를 가공 처리해서 유용한 결과물로 만들어낸 걸 우리가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일괄 처리 시스템. 일괄, 뭔가 모은다, 한꺼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생된 자료를 일정 기간이나 일정 양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처리하는 거, 우리 여러분 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 어떤 세금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겠죠? 실시간 처리입니다. 실시간은 즉시란 뜻인 거죠. 그래서 발생된 자료를 즉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은행 업무라든지 예약을 하거나 조회하는 거는 즉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실시간 처리고요.
시분할 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시분할은 CPU를 분할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CPU를 여러 사용자가 할당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CPU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면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자는 마치 자기 혼자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자, 다음은 다중 프로그램입니다. 다중은 여러 개, 그죠? 그래서 하나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임베디드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일단 임베디드가 영어로 내장되어 있다. 내장, 비슷한 말이 이렇게 또 탑재가 되겠는데 어디다가 탑재하냐면 내가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컴퓨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가전제품을 마치 컴퓨터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걸 바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다중 처리. 여기서 처리는 CPU, 중앙 처리 장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가 여러 개군입니다. 2개 이상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걸 다중 처리라고 하고 듀얼과 듀플렉스가 있는데 자, 둘 다 2개의 CPU를 사용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듀얼은 그 2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고 듀플렉스는 하나는 예비로 대기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은 정보 처리 시스템인데요. 앞전에는 정보 처리 방식이고 이거는 왜 또 정보 처리 시스템인가요? 하면 여기는 네트워크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방식, 네트워크 운영 방식 바로 통신망,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볼 텐데 3가지가 있네요. 3가지. 자, 첫 번째, 중앙 집중 처리. 뭔가가 중앙에 다 모여 있는 거죠. 중앙에서 다 통제도 하고 중앙에서 자료도 모아야 돼. 자,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자료를 중앙에 있는 컴퓨터로 집중시켜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중앙 컴퓨터가 봤을 때는 일이 좀 수월하겠죠. 다 모든 내용이 나에게 중앙에 오니까. 그러나 문제가 시스템의 과부하와 혹은 중앙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다는 거, 이게 단점입니다. 다음은 분산 처리. 분산되어 있다고. 자, 각 지역별로 발생된 자료를 분산 처리하는 방식. 일명 지역이 달라요.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서 서로 자료를 처리하고 나중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자료를 모으기도 하고 또 공유하기도 하고 분산돼서도 어렵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과부하 방지, 안정성, 유연성, 신뢰성, 확장성에 유리하다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고객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보를 제공받는 쪽, 서버는 정보를 제공하는 쪽.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방식을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혹은 분산 처리 시스템을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다라고 같이 취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3번째는 동배관 시스템. 자, 동배관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고 어렵겠지만 요 P2P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2P, P2P, 피어, 투 피어 이렇게를 얘기하는데 자, 피어는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파일 공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컴퓨터는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이 자료를 올려요. 또 누군가가 자료를 다운받고 또 내가 자료를 다운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파일 공유 P2P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료 표현 단위를 볼게요. 컴퓨터가 인식하는 자료 표현의 작은 단위부터 점점점 커지는 단위입니다. 자, 비트입니다.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 정보를 나타내는 가장 최소 작은 단위를, 기본 단위를 우리는 비트라고 하고요. 비트는 0 또는 1, 0이나 1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비트, 그럼 0,
뭐 2비트 그러면 00 될 수도 있어요. 01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이나 1을 표현하는 걸 우리는 비트라고 합니다. 니블은요 4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트는 8개입니다. 자, 워드라는 거. 우리가 그 프로그램 워드 아니고요. 여러분, 워드는 컴퓨터 내부 CPU에서 명령을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명령을 처리하는 단위는 워드 단위로 처리하고 또 세 가지가 있어요. 하프, 풀, 더블. 자, 다음은 필드입니다. 필드는 아이템, 항목이라고 하죠. 열이라고도 합니다. 필드는 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비상 연락망을 하나 만들까요? 라고 하면 항목이 필요하겠죠. 뭐 사람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뭐 나이 이 정도. 그래서 그런 항목을 열을 필드라고 하는 거죠. 레코드는 행이라고 합니다. 행자로. 자, 우리가 비상 연락망을 만들 건데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행이 만들어지겠죠. 그 사람 인원수를 레코드라고 하면 돼. 우리 반에 사람이 15명이야. 그러면 연락처에 레코드는 15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필드와 레코드가 모이면 파일이 되고 파일이 모여서 가장 큰 단위인 데이터베이스가 된다입니다. 작은 단위부터 점점점 크게 나가고 있고 각각의 특징도 꼭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걸로 생각하세요. 자, 다음은요. 문자를 표현해 볼게요. 문자. 가나다라 ABC 같은 문자를 표현할 건데, 자, 여러분, 기계는, 컴퓨터는 0101 기계어로 이진수로 알아듣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것도, 나는 A라고 적었지만, 이 컴퓨터는 0과 1을 가지고 글자를 기억하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문자를 표현하는 거는 4개가 있어요. BCD, EBCD, IC, 아스키라고 하고 유니코드라고 하는데 자, 이 코드는 비트 수가 각각이 조금 다르답니다. BCD 코드는 6비트로 64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영문자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자, 이 6비트라는 거는 0과 1을 6개를 가지고 뭔가를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A라는 글자를 표현할 때 나는 0과 1을 6개를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BCD, IC는 여러분 잘 보면 이 BCD 앞뒤로 이제 알파벳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된 BCD 코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비트 수가 8입니다. 8. 8비트로 256가지 표현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A라는 글자를 표현한다면은 010101을 8개 쓴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은 아스키 코드입니다. 자, 이 A가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 표준 코드라고도 하는데 비트 수는 7비트고요. 128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확장된 아스키 코드는 1비트가 더 추가되어서 8비트까지 사용 가능하여 256가지 문자를 표현합니다. 특징은 영문자에 대소문자 구별이 가능하고요. 개인용 컴퓨터나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사용된다. 여러분,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전부 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아스키가 미국 표준입니다.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각 나라의 글자 표현은 안 되겠죠. 그래서 각 나라의 글자도 표현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유니코드를 만든 거예요. 자, 유니코드는 16비트입니다. 16비트는 2바이트죠. 8개의 비트가 1바이트니까 16비트로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이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6비트가 왜 64예요? 그죠? 8비트가 왜 256인가요? 이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 2비트라고 하는 경우는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란 뜻입니다. 그러면 3비트는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3개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있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2비트를 보도록 할게요. 0과 1을 가지고 2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보시면 00, 01, 10, 11 이렇게 총 4개 나옵니다. 그러면 3비트 같은 경우에는 0과 1을 세 자리를 써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쭉 000부터 해서 111까지 보면 8개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는 셀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6비트는 언제 다 셉니까? 0이 6개고 마지막 1이 6개 될 때까지는 세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생기겠죠? 2비트는 2의 제곱, 그래서 2는 4, 4개가 맞아요. 그러면 3비트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 2를 3번 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2는 4, 4, 2, 8에서 8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공식에 맞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BCD 코드가 6비트인데 왜 그랬나요? 해보면 2의 6제곱 하니까 2는 4, 4, 2, 8, 8이 16, 32, 64가 나온 거죠. 7비트는 2의 7승, 2의 8승, 10비트는 2의 10승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컴퓨터, 숫자, 문자, 그리고 비연속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랬고, 4칙 논리 연산. 자, 논리 회로를 가지고 있고요. 연산 속도는 느립니다. 아날로그에 비해서 느리고요.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용 컴퓨터다. 하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좀 반대죠. 온도, 전압, 그래프적인 연속적인 자료고요. 그다음에 미적분 연산에 적합하고 증폭회로 연산 속도는 빠르다. 특수 목적인 전용에 적합하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표현 코드에는 4가지가 있었고요. 각각의 비트 수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 꼭 알았으면 하는 거는 이 아스키 코드 미국 표준이랑 유니코드 국제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스키 코드는 기본 7비트 해서 총 128 문자 확장하여 8비트 256문자까지 표현이 가능하고 개인용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한다. 자, 유니코드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16비트 2바이트고요. 2에 16 제곱을 하면 여러분 65,000 넘게 글자를 표현하니까 웬만한 그 나라 글자는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워야 될 게 있었죠, 여러분. 컴퓨터의 기본 상식. 기억 용량 단위,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바이트, 키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자, 처리 속도 단위는 느림에서 점점 빨라지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자, 자료를 표현한 단위 제일 작은 게 비트였죠. 그 다음에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영어로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